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교사가 작년에 1년 내도록 공간을 만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는지 모르고 좀 PPT도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이미 다 업무가 세팅된 상태에서 왔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년 내도록 3월 1일까지 공사 현장에 나갔었고 중공검사 떨어진 이후에도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이전해서 이제 다른 학교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벌써 유지 보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가 다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넘어온 공사의 금액으로 그 나머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것과는 좀 먼 현실적으로 실제로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PPT를 쭉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겪었던 일들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매우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 학교에는 이제 제가 4년 차였고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4년 차면 이제 그 다음에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하드캐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도 디자인이 어떻니, 공사 기한이 어떻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네 혼자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하면 언제든지 예스 해줄게, 도와줄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하드캐리 해야 되는 이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3학년 영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수도 많았고 작년에는 수업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학기에 수업 지원이 4시간이 됐는데 저만 수업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쌤하고 동과라서 쪼개서 2시간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16시간 수업 중에서 14시간 수업을 하고 3학년이니까 방과후 수업도 하면서 저 과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집에 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거는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의 친구가 저희 옆 학교에서 물론 그 학교는 10년도 다 되지 않은 새 학교 과정부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28년 차가 되는 학교의 과정부장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복골복으로 제가 건축사님은 되게 잘해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맨 마지막에 감리에서 중공검사까지 가보니 잘해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친구는 옆에는 걔는 이제 국어과 교사였는데 진로 과목으로 전향을 해서 2월 내도록 연수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중공검사나 이런 게 저희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 말은 건축사를 선정할 때 엄청 많은 노력을 들이시고 그리고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하고 내가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건축사님한테 많이 부탁하고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엄청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이신지 사립학교이신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립학교는 쭉 그 학교에서 근무하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진학교 방문을 사립학교로 갔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모든 선생님 거의 뭐 TF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의 앞부분은 듣지 마시고 뒷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공립학교 선생님은 4년 계시다가 어쨌든 로테이션 아닙니까?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건 진짜 솔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공간이 아니고 나에게 여기서 몇 년 쓰고 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너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체가 저도 미안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좀 머쓱하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하드캐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목별로 니즈는 일단 받습니다. 쿨 메신저로 쫙 풀어서 혹시 교과를 쓰시든가 아니면 수업하실 때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하고 쫙 한번 물었습니다. 대답은 2명이 왔습니다. 근데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의견을 많이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부장이니까 우리 학교에 다인수 과목이나 아니면 뭐 다과목 과목 뭐 이렇게 학생이 32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 과목은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작게 수업하는 건 몇 개 있는지, 방과 후 수업은 몇 개 하는지, 멘토링 수업 몇 개 하는지 전체적인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즈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은 2, 그다음에 제 의견이 한 10,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가 의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TF팀은 스몰 TF와 빅 TF로 운영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스몰 TF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 TF까지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립학교는 빅 TF가 실제로 운영됐습니다. 제가 그 울산에 있는 학교를 가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스몰 TF에 선생님들이 쭉 들어가 계시지만 실제로는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저 2사람,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3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짧게 빨리빨리 일을 쳐내고 나가고 그다음에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많아지면 결국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스몰 TF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가지 안을 보통 마련합니다. 그 중에 빅 TF를 열어서 어떤 거 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 이러면 끝 안 납니다.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2가지 안, 3가지 안, 항상 그렇게 말해서 선생님들 이건 어떻습니까? 이 3가지 안 중에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회의도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 동아리를 제가 운영했습니다. 사실은 3부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저게 약간 왠지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하면 구색을 맞추려면 학생 의견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아리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특히 저희는 온전히 남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떨 때 필요했냐면 학교 전체 돌아다니면서 제일 편안한 의자를 찾아보세요. 그럼 애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2시간 동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찾은 게 행정실의 회의실 의자를 딱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게 바로 작년에 바꾼 의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앉아보고 실제로 다 앉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학년은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이동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을 대지 않았고 2학년과 3학년 주로 했는데, 3학년은 제가 수업을 들어가니까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니? 이거 요새 할 건데 이렇게 조금 물어봤고, 2학년은 동아리 학생하고 학생회가 한 번씩 제가 불러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지, 뭔가 특히 또 남자 학교니까 뭐 이런들 어떠하려 저런들 어떠하고 아이들은 좀 약간 근데 자꾸 물어보면 대답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카페형 책상 높은 거 저희는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의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남자애들은 다리가 생각보다 기니까 그 카페형처럼 보이는 좁은 책상 벽에 붙이는 게 그거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의견들을 받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제일 좋은 책상은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에 있는 그 좌석을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그 테이블이 낮고 그다음에 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리를 이렇게 의자로 밀고 당겨도 무릎이 그 벽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미적 관점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물어볼 게 많은데 어디 제대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에 PPT에 제가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게 3월 1일 날 혼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학교를 이제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보지 않을 거니까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말주변이 좀 막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제일 도움을 드릴까 하니까 체크리스트 30개 정도 되거든요. 쭉 해놓고 요 순서대로 내가 이 일을 했나를 따라가면 일이 좀 마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Q&A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벌써 계획서 낼 때 우리 학교에 어느 공간을 공사할 건지는 벌써 다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리셋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서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이틀 만에 작성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 진짜로 우리 학교에서 어디 부분을 공사할 건지 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사를 이제 한 번 더 한다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진짜 아까 그림에서 사진에서 계속 나오는 그 공사처럼 한 부분만 돈을 왕창 쏟아부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교를 정비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가 28년 됐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 학교고, 그러니까 평평한 학교인데 기역자 형태인데, 이 기역에 이쪽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컴퓨터실, 이거는 각각 다른 예산으로 저 이후에 그 누군가가 와서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본관만 손을 댔습니다. 본관의 오른쪽은 모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정독실이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복도면 오른쪽 끝은 이과반인데, 이과반 아이들은 지금은 이문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과반 계열의 아이들은 그쪽에서 쉴 수도 있고 자습도 좀 아무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과반 쪽은 상대적으로 꺾어지는 건물이라서 제대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다 정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저는 나머지 게시판이나 복도가 보기 싫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선생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실 때 큰 공간을 몇 개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 돈을 확 들여서 눈에 확 띄는 공간을 하나 정도만 예를 들면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약간 잔잔하게 약간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복도에 있는 게시판도 다 정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8년이나 된 학교인데 저 공간만 너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나머지 눈 돌리면 다 허접해요.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퍼실리테이터, 우리는 사실 퍼실리테이터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촉진이자 건축이자 감리를 같이 맡겼습니다. 여성 기업이라서 촉진자가 와서 학교를 돌아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내가 우리가 원하는 거와 그 사람이 학교를 돌아보고 이걸 하는 게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두 개를 같이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선생님도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만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촉진자가 건축사와 동일인일 때는 자기가 아이디어 낸 것을 자기가 구현시키니까 아무래도 좀 일이 진행이 좀 수월하게 빨리 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팀도 많거든요. 계약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팀도 많고, 또 올해는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촉진자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안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30개를 고칠래. 교실은 보통 손대지 않습니다. 행정학급은. 왜냐하면 교실만 고쳐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 자기 학교가 새 학교면 고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은 블라인드하고 표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비만 했고, 게시판 정도만 정비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디를 고치고 싶은지 학교 전반의 게시판과 복도까지 모두 다 생각하셔서 넣어야 됩니다. 고치고 싶은 게 30개면 건축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30개까지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건축사님은 이렇게 돈이 너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는 또 공무원이다 보니 늘 아껴 쓰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너무 빨리 아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사비가 남는데요, 건축비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원하는 거 일단 다 적으시고 거기서 그 그림을 도면이 구현되면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퀄리티를 낮춰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촉진자와 퍼실리테이터라고 말하는 사람과 싹 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학교 유리문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학교 이름, 유리문에 붙이는 이름 표치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보면 Q&A 체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을 일부 왼쪽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혹시 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도면을 이제 촉진자와 어디를 할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하고 나면 1차 도면을 받습니다. 1차 도면을 받으면 이 디자인은 싫어요, 이 디자인은 좋아요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TF 세 사람 앉아가지고 이제 이 도면 중에서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을 다 체크합니다, 도면에다가. 그리고 넘기면 다시 또 빅 TF 팀이 저때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한 7월 정도 돼서 빅 TF가 처음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회의상으로는 빅 TF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열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 TF 팀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또 다른 의견을 내십니다. 그래서 저 때는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2차 도면을 받고 나면 이제 거의 이미지가 이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업무를 처음 맡으셨고 본인이 혹시 집을 지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저기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도면 받았고 이제 공사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 따로 있고 전기를 하러 오는 사람 따로 있고 미장공사 벽이나 바닥 뜯어내고 하러 오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전기 배선 뭐 앰프 깔러 오는 사람 여러 가지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매한 부분의 공사가 딱 남으면 누가 할지 서로 미룹니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감리가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학교로 전화 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1월과 2월에 출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건축사가 좋으시면 출근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학교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건축사가 다행히 아는 업체가 설비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는 천운이죠.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공사 금액이 높아지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도면에 대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 오른쪽 면이 이제 1월과 2월에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1월에 보시면 도면의 붙박이로 시공되는 부분의 넓이, 폭, 높이 이것까지는 사실 그 도면을 보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역자로 되어 있는 커피 테이블 이런 걸 만들었는데 다 시공하고 나니까 그 도면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절대 저런 시골 뭐 부엌에나 놓을 것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대리석을 다시 깎아서 다시 붙일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집을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만 살았지 제가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까지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도 도면도 넓이를 생각해 보시라. 도면을 받으시면 2차 도면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제작 가구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
가구는 두 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작 가구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방에서 짜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찍어서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찍어서 들어오는 가구는 실제로 공사가 다 끝나면 하루 만에 다 들어와서 다 깔아줍니다. 책걸상 싹 다. 근데 저 제작 가구는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움직이는 가구가 많으면 이게 곧 다른 다른 실로 다 옮겨가 있습니다. 한 2, 3일 지나면. 그래서 딱 고정시키는 그런 제작 가구를 몇 개는 했습니다. 근데 한 8대 2나 아니면 3대 7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찍어서 들어오는 게 7 정도 되고 제작은 3 정도만 해라. 첫 번째,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제작 가구가.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제작 가구가 내 마음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건축사를 통해서 붙박이로 전부 다 그게 들어가는 게 훨씬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웬만한 것은 찍어서 조달로 들어오는 것을 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뒤쪽에 다시 계속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기함했던 것입니다. 기함했던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각 실에 놓일 좌석의 의자의 개수를 세는 건 기본입니다. 저거는 괜찮았습니다. 밑에 콘센트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이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앉는 공간에 다 콘센트와 이 충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건축사님들도 그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엄청 많이 보셨는데 도면 1차거든요. 나오면 저 뒤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3D 도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 남자 학교는 이런 예쁜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제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런 디테일이 들어가면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빼고 딴 데로 돈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벽 유리문에 시트지를 무엇을 붙일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도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과 천장 중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공사에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싫다고 저희가 뺐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좌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물 이런 거 안 줄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남학생들이니까 물을 막 대고 먹거든요. 그리고 물이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안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에 제작 가구를 넣었습니다. 저 움직이는 가구가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디자인을 구글 이미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비슷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중앙 현관에 놓을 소파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디자인을 ABC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학교가 이제 이렇게 그쪽에 건축사에서 이렇게 실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여기도 시트지, 이게 딱 그림을 보면 시트지 그림이 빠졌네요. 시트지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딱 보면.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십니까? 저 대리석이 그 문제의 대리석입니다. 저게 폭이 너무 넓고 너무 컸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커피의 전선이 어디에 꽂힐 건지 저것도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전선이 어디 꽂힐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빔선이 어디서 내려올 건지도 선생님들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작 가구 팀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디자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딱 보면 콘센트가 몇 개 들어갈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유리면을 딱 보시면 시트지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겠지? 라는 디자인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디테일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잘못했던 거, 저는 늦게 생각해서 했던 거를 맨 마지막에 체크리스트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구글 이미지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고교학점제 아까 공간 조성해 놓은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이게 보시면 좌석도 이렇게 2인 좌석이었는데 저희가 싫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인 좌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도면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건데 이 도면에 모든 콘센트의 위치와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전원의 위치를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교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좌석을 몇 개 놓을지 이미테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달청 업체, 조달청이 책자가 한 8개, 7개, 조달청이 뭐냐면요. 선생님도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사실. 책걸상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서 넣는 사람을 업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업자 한 명을 딱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책상 마음에 드는데 이거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구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의 책상을 사려면 일단 샘플이 3개 정도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달청 사장님을 섭외해서 사장님이 그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면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구분해 주신 거거든요. 80개 들어갈 때, 60개 들어갈 때 좌석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고 뒷좌석도 이거를 디귿으로 놓을 건지 니은으로 놓을 건지 그분이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그분들은 30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표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표찰 디자인도 한 5가지 6가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하시면 되고 이거 띠지 붙이는 거 이것도 디자인을 모두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운데가 한국어가 나은지 가운데가 영어가 나은지 그런 것도 다 선생님들 보셔야 되고 요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조달청 그 업자분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선생님들이 만드시려면 정말 지금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테이블 하나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포맷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물건을 몇 개 사냐 하면 60개 정도 삽니다. 그러면 60개에 3배수를 하면 6선 180개의 조달청 넘버까지 다 찍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해주시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요구해야 되냐면 퍼실리테이트한테 어느 부분이 공사하면 좋겠습니까? 요구하시고 건축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사실 다 온실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요구를 계속하는 게 좀 미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체크리스트 보시면 선생님들이 꼭 챙기셔야 될 거는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 외의 공사의 추후 부분에 이렇게 머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시고 기계가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빔 프로젝트를 수업에 실제로 쓰려면 어디쯤에 달리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게 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들 요 물품 이 선정하는 거 이거 꼭 하시고 이게 지금 전국 방송이라서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접점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이 업자들 분들을 엄청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도움을 엄청 많이 받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합니다. 너무 고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